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김사장 살롱의 김사장입니다. 짜잔! 네, 보신 것처럼 제가 드디어 스마트 4.2 까브리오 모델을 구입을 했습니다. 원래는 밖에서 차량을 보여드리면서 오프닝을 촬영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때마침 밖에 비가 옵니다. 네, 비가 와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실제로 이 스마트 너무 예쁜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제가 이 차량을 구입하고 나서도 제 주변에 있는 뭐 동생들, 형님들조차도 야, 이 차량 뭐야? 나도 구입해 볼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어요. 그 이유는 그냥 딱 봤을 때 엄청 만만해 보이거든요. 뭐 금액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사이즈도 그렇고 또 경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치 등록세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들의 단면적인 부분들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만만하게 탈 수 있는 차, 이렇게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실제로 시승도 해보고 지금은 이제 제가 오너로서 이렇게 주행을 한 일주일 정도 해봤을 때는 상당히 까다로운 차입니다. 상당히 까다롭고 일반적인 그런 자동차의 기준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정말 좀 큰일 날 수도 있는 그런 차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실제로 중고차 사이트 같은 곳에서 스마트 차량들의 보험 이력을 보통 확인해 보면 차주 변경이 상당히 많이 돼 있는 차량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차량 주인이 자주 바뀐 부분일 수도 있지만, 스마트 차량의 경우에는 그런 이유보다는 이 차량 자체의 어떤 특수성을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만만하게 생각하고 구입하셨던 분들이 실제로 스마트를 몰아보면 승차감도 정말 안 좋고요. 그리고 소음도 너무 심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타고 다니는 그런 차량과는 확연하게 다른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적응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차를 내친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김 사장이 알려드릴 내용은 실제로 스마트를 관심 있게 보시고 또 스마트를 좀 만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스마트를 구입하고 싶지만 나는 사전 정보가 하나도 없다. 그냥 스마트는 스마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혹시 구입을 하셨다가 낭패를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제가 준비해 봤거든요.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이라서 조금 길어질 수도 있지만 스마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끝까지 꼭 참고하셔야 되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스마트 단순해요. 스마트. 많은 시승기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 시계를 만드는 회사죠. 시계를 만드는 스와치와 그리고 벤츠, 이렇게 두 회사가 합작해서 만든 차량입니다. 그래서 스와치의 S와 메르세데스 벤츠의 M을 따서 아트, 뒤에 이제 예술이죠. 아트를 붙여서 스마트,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실제로 스마트 차량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회사는 다임러라는 독일에 있는 자동차 회사예요. 실제로 자동차도 만들고 자동차 부품 같은 걸 만드는 엄청 큰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은 보통 시승기 영상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일단 요 정도로 넘어가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스마트 모델은 450 모델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450, 제가 구입한 모델이 451, 그리고 452, 453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가 올라가는데,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형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펑카 개념으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델이 450 그리고 451, 제가 산 이 모델입니다. 이유는 이제 450이랑 451 모델은 경차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가장 큰 부분이 뭐냐 하면 취등록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딜러한테 차량을 구입하게 될 시에는 뭐 부가적인 부대 비용이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예를 들어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로 차량을 구입하시게 되면은 그냥 차값 외에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취등록세가 없는 거죠. 대신 보험은 들어가요. 보험은 넣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차량은 450, 451 모델인데, 일단 450 모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됐어요. 연식도 너무 오래됐고 또 너무 구형 모델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내에 중고 매물들이 있기는 있지만
차를 정말 잘 아시는 분이 아니라면, 그리고 스마트를 정말 잘 아시는 분이 아니라면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은 모델은 아닙니다. 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450 모델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오늘 말씀드릴 모델은 제가 구입한 451 모델입니다. 일단은 451 모델에 있어서 크게 일단 두 가지로 제가 나눌 건데요. 북미형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유럽형 모델이 있습니다. 이 북미형과 유럽형의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커요. 근데 이제 스마트 차량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스마트이려면 다 같은 스마트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차량을 판매하는 딜러분들조차도 제가 전화를 해서 어떤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내용을 모르세요. 그러니까 북미형과 유럽형의 차이조차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포인트만 집어 드릴 건데요. 일단은 북미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파워 핸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이렇게 운행하는 차량들 다 파워 핸들이에요. 그러니까 핸들 자체가 이렇게 핸들링을 했을 때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핸들링이 잘 되죠. 네, 그게 보통 파워 핸들이거든요. 북미형 모델은 파워 핸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핸들링 자체는 그냥 일반적인 차량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북미형 모델의 두 번째 포인트는 기어 노브입니다. 기어 노브가 PRND,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쉽게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승용차 오토 기어 방식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 운전이 조금 익숙하지 않으시거나 여성분들이 운행하시기에는 확실히 북미형 모델이 메리트가 있어요. 그 밖에도 북미형 모델은 옵션 사항이 유럽형 모델에 비해서 조금 더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열선 시트, 그리고 사이드 에어백, 언덕 밀림 방지 기능 같은 것들, 그러니까 조금 더 이 운행에 편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유럽형 모델보다는 북미형 모델에 거의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대신 북미형 모델을 구입하시게 되면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계기판상 누적 주행거리 표기가 그러니까 미국식이기 때문에 마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얘기는 혹시 이제 개인 간 거래를 하시거나 이랬을 때 차주님께서 뭐해서 코딩이라든지 그 표기 형식을 바꿔놓은 상태가 아니시면 마일 표기를 키로 표기로 착각해서 구입하실 수도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마일 표기 수치와 킬로미터 표기 수치가 누적거리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확인해 보시고 구입을 하셔야 된다는 점. 자, 그러면 북미형 모델은 그런 좋은 점만 있느냐? 예,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북미형 모델들은 대부분이 논터보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스마트 차 자체가 뭐 사이즈도 컴팩트하고 성가 개념이긴 하지만 실제로 주행을 했을 때 주행 자체에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정도 수준의 주행 능력을 가지는 게 맞지만 논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내 주행에서는 뭐 크게 부담이 없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고속 주행을 하신다거나 이랬을 때는 주행을 함에 있어서 어떤 속도감에 있어서는 논파워 핸들은 약간의 한계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유럽형 모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뭐 유럽형 모델 단순합니다. 유럽형 모델 일단은 옵션이 많이 없어요. 옵션이 거의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깡통 옵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여기서 그러면 북미형은 옵션이 많고 유럽형은 깡통이다, 이렇게 비교가 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 스마트 차량 자체가 다양한 옵션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옵션 자체가 그렇게 많은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그 자그마한 옵션에서의 차이가 있다, 뭐 이런 수준인 거지, 유럽형이라서 뭐 북미형 모델보다 완전 깡통이라서 이건 아무것도 할 수도 없다,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북미형 모델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유럽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핸들 자체가 논파워 핸들입니다. 네, 논파워 핸들. 요즘 군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일반 차량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논파워 핸들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뭐 그냥 핸들 자체가 조금 더 뻑뻑하게 움직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네, 일단은 주행을 하면서 움직이는 핸들링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주차를 한다든지 차가 서 있는 상태에서 핸들을 돌릴 때는
저처럼 이렇게 좀 체격이 있는 남자들도 힘들다고 느낄 정도로 핸들의 어떤 움직임 자체가 정말 뻑뻑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논파워 핸들 자체에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특히 좀 힘이 부족해서 운전하는데 좀 버겁게 느껴질 그런 여성 운전자분들에게는 조금 맞지 않는 핸들 타입,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유럽형 모델의 두 번째 포인트는 기어 노브 방식입니다. 아까 북미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PRND,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내 세단 차량들, 그러니까 국내 오토 차량들 기어 방식이랑 제가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럽형 모델 스마트의 경우에는 P가 없어요. 파킹이 없는 거죠. 파킹이 없다라는 것은 그냥 중립, 그러니까 N에 놓고 사이드를 당겨서 정차를 해야 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순전히 이게 오토라고는 하지만 수동 클러치 기반을 사용한 차량이기 때문에 약간 수동 기어 방식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후진을 할 경우에는 기어 노브를 오른쪽으로 제껴서 뒤쪽으로 당겨야 후진이 가능해요. 보통 수동 차량들을 이렇게 운전하실 때 보면은 후진을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기어 노브를, 그러니까 기어봉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제껴서 뒤쪽으로 당기거나 위쪽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런 것처럼 기어 노브 방식이 조금 특별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오토 차량이긴 하지만 논파워 핸들 플러스 기어 노브 방식이 익숙하지 않은 타입이기 때문에 좀 차량을 운행하는 자체가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적응하기 힘들 수 있는, 네, 그런 방식의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유럽형 모델에서는 정말 좀 다양한 모델들로 나눠지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MHD 논터보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터보 모델이 있고요, 브라부스 모델이 있고요, 또 브라부스 모델 안에서도 브라부스 뭐 익스클루시브 뭐 이런 식으로 또 여러 가지 그런 또 사양들이 나눠져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 스마트 모델을 구입하기 위해서 매물들을 이렇게 보시면 북미형 모델보다는 유럽형 모델들이 대체적으로 많아요. 근데 그럼 유럽형 모델 안에서도 논터보 모델과 터보 모델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스마트 차량의 이게 뒷모습을 보시고 구분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팁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배기를 보시면 돼요. 배기의 위치. 왼쪽에 배기가 위치하고 있는 차량이 터보 모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배기가 위치되어 있는 모델이 논터보 모델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딜러분들조차도 모르세요. 예, 얘기를 해도 본인이 갖고 있는 차가 어떤 차인지, 뭐 터보 모델인지, 논터보 모델인지, 뭐 유럽형인지, 북미형인지 그 정도 기본적인 것조차도 모르시고 그냥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시면 혹시 이제 차량을 구입하실 예정이신 분들에게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큰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유럽형 모델은 논파워 핸들의 기어 노브가 완전 수동 방식 형태라는 거, 그리고 북미형 모델은 파워 핸들의 기어 노브 방식이 일반 오토 차량과 동일한 방식이고, 그리고 옵션이 조금 더 추가됐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그러면 유럽형 모델은 참 별로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국내에서 매매되고 있는 중고 차량들 중에 유럽형 모델들은 거의 대부분이 터보 모델입니다. 그러면 터보 모델과 논터보 모델의 차이는 어떤 점이 있느냐? 실제로 이제 고속도로나 이게 고속주행을 하게 될 시에 터보 모델이 훨씬 더 경쾌하고 좀 힘있는 그런 주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실제로 이 스마트 모델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메인카로 구입하시기보다는 약간 세컨카 개념으로 혹은 좀 펀 드라이빙 개념으로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 봤을 때 주행을 하면서 좀 더디다, 힘들다, 이런 느낌을 좀 꺼려 하시거든요. 그래서 옵션의 부재가 조금 있고, 그리고 논파워 핸들의 기어 노브 방식이 조금 특별하긴 하지만 그래도 북미형 모델보다는 유럽형 모델들을 좀 많이 구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뭐 모든 차량들이 다 그렇겠지만
또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논파워 핸들이라든지 아니면 열선 시트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약간 파츠를 구입해 와서 약간 드레서, 그러니까 튜닝 개념으로 교체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차 자체의 어떤 굼뜸, 왜냐하면 연비 자체는 어떤 차량을 타도 논터보를 타시든 터보를 타시든 연비 자체는 경이롭게 나와요. 그러면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차가 좀 더 잘 나가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논터보 모델보다는 터보 모델을 좀 더 선호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했습니다. 김 사장이 이번에 구입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도 터보 모델이에요. 유럽형 모델이고요. 그러니까 유럽형 스마트 포트 까브리오 모델이거든요. 예, 까브리오, 그러니까 이 탑이 열리는 모델이죠. 근데 확실히 지금 이렇게 계기판상 속도가 160km까지 표기가 되어 있는데 달려보면 100km까지는 그냥 나가요. 네, 그냥 나갈 정도로 힘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논터보 모델도 뭐 나쁘진 않지만 이왕이면 터보 모델이 좀 더 주행하는 재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모델은 요거는 처음부터 바로 입문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스마트 뭐 유럽형이라든지 북미형 모델을 한번 타보시고 스마트가 나한테 의외로 좀 잘 맞다, 이런 분들이 기존에 타시던 스마트를 이제 처분하시고 새롭게 구입하실 때 좀 많이 구입하시는 그런 느낌인데요. 브라부스 모델입니다. 브라부스. 벤츠에서도 고성능 튜닝 계열의 어떤 파츠들을 좀 제작하는 그런 자동차 회사예요. 예. 실제로 벤츠에서도 브라부스가 제작하는 그런 벤츠 모델들이 있죠. 네, S클래스에도 있고 브라부스 파츠라든지 브라부스의 어떤 기술력이 들어간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 브라부스 모델 같은 경우에도 브라부스 약간 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차 자체가 다르게 생겼거든요. 차 자체가 일반 스마트와 브라부스 모델은 이 외관 생김새부터가 차이가 있습니다. 브라부스 모델은 일단 바디킷이 둘러져 있어요. 바디킷이 있다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벤츠로 치면 AMG 룩이 있고 BMW로 치면 뭐 M 스포츠 이런 라인들이 있는 것처럼 훨씬 더 차 자체가 약간 다운포스가 있는 좀 더 이렇게 잘 달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바디킷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디킷만 그렇게 들어가느냐? 예, 그런 게 아니고요. 터보지만 일반 터보에 비해서 마력도 훨씬 더 높은 편이고 제원도 훨씬 더 좋아요. 그냥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똑같은 스마트예요. 똑같은 스마트인데 브라부스 모델이 훨씬 더 비쌉니다. 예. 보통 스마트, 그러니까 451 기준으로 스마트 포트 까브리오 모델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일반 유럽형 북미형 모델들이 뭐 연식이나 키로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700만원부터 한 1500만원 선까지를 본다고 치면 이 브라부스 모델은 한 4,500부터 거의 한 2000만원 이상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거든요. 그만큼 가격이 비싸다라는 것은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휠이라든지 아니면 핸들이라든지 그리고 기아 노브의 핸들봉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시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 브라부스의 상징적인 의미의 그 B라는 그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보시면 와, 진짜 이런 느낌 날 정도로 정말 예쁜 차량입니다. 카페에서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봤을 때는 어깨가 뒤로 이렇게 젖혀지는 스마트,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보통 이제 고성능 스포츠카 같은 거 타시면 갑자기 이렇게 악셀링을 하면서 속도를 내면 이 속도감 때문에 이렇게 몸이 뒤로 확 쏠리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스마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아무튼 실제로 보시면 스마트를 좋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스마트 끝판대장,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브라부스 모델은 계기판 표기도 200km까지 표기가 됩니다. 자, 오늘 김 사장이 스마트 포트 쿠페 451 모델, 북미형, 유럽형, 그리고 브라부스 모델, 이 세 모델에 대해서 나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스마트 이러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쉽게 접근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신데 실제로 이 세부적인 내용만 봐도 상당히 많은 선택안들이 있어요. 그리고 몰아보시면 일반적인 차량과는 분명히 갭 차이가 있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혹시 스마트를 관심 있게 보고 계시거나 나는 구입할 예정이다, 이런 분들이시면 꼭 제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나한테 맞는 스마트는 어떤 스마트인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스마트를 실제로 구입한 오너로서 운행하면서 느끼는 그런 현실적인 단점,
뭐 단점이라고 할 수 있고 장점이라도 할 수 있지만 어떤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영상을 계속 촬영해 볼 생각이거든요. 지금 현재 스마트 오너이신 분들이나 스마트를 구입할 예정이신 분들, 모든 분들에게 최대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